지금 2-2단원의 그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작품 읽기입니다. 여기 허생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바로 내려가시면 연암 박지원의 그 허생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한문으로 되어진 작품이고요. 자, 시대적 배경하고 지금 연결해 갖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다 보여주는 이런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연암 박지원이 활동했던 시기는 18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조선 초정이니까 17세기. 좀 앞섰네요, 지금 시대가. 자, 공간적 배경은 국내부터 해갖고 국외까지 지금 공간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전 소설에 비해서. 자, 주제는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력함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내용.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후기 지금 너무나 지금 우리 그 조선의 현실에 이렇게 편협된 사고를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대부들에게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1번에 보시면 자,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박지원 중상학파죠. 자, 그래서 실학주의적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당대 조선의 사회 폐단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빈섬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자, 무인도예요. 자,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무인도에 나중에 여기 이제 누구를 도적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여기 이제 선량한 약문으로 다시 이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자, 이걸 통해 이상향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발단 바로 가볼까요? 자, 허생은 자, 묵적동에 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묵적동이라는 것은 실제 지금 지명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성을 지금 보여줍니다. 현실성 내지 사실성 이걸 부각하게 되고 자,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고 자, 거기에 보니까 자, 이게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그 정도로 허생의 집이 가난하다는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허생은 지금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의 허생은 상당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내가 지금 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자, 한자성 하나 정리합니다. 이걸 호고, 지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아내가 지금 누구에게 남편인 허생에게 지금 한마디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이 작가의 어떤 대면인의 어떤 면모가 보입니다. 임자, 당신은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지금 허생의 아내는 책 읽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독서를 자, 결국 출세, 입신양명의 어떤 수단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허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출세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독서라는 것을 학문 수양의 어떤 나름대로 방편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두 사람이 어떤 독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장인밭이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장인밭이니까 어떤 물건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실용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부분.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뭐야? 남편은 양반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 지금 이런 물건이라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인밭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자, 지금 조선 후기가 지금 오면서 전반적으로 점점 상업이 좀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내는 지금 여기 있는 선비로서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신분보다는 자, 어떤 여기 장인과 그다음 상인 이것이 더 낫다는 생각, 바로 이 작가의 생각이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장사야 본십 이천이 드는 법인데 어짜란 말이요. 계속해서 어짜란 말이요만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자, 상당히 지금 무능력한 허생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냅니다. 자, 그러면서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짜란 말인가 라는 말씀이요 그랬으니까 자, 바로 이 누가
아내는 자, 사대부의 어떤 무능력함, 양반 사대부의 무능력함을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네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러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한단 말입니까? 자, 도적질. 자, 지금 어떻게 윤리적인 어떤 가치가 지금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아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지금 만약에 생계를 이어나갈 능력이 없다면, 도적질이라도 해갖고, 우리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만 보입니까? 이거니까. 자, 여기 반감이 지금 최고조에 이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지금 뭐냐냐. 자, 책 읽기를 지금 10년 기약을 했는데,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자, 문을 나서서 나가버립니다. 자, 결국 어떻게?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결국 집을 나간 허생이 결국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이제 시험하는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거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일로 넘어갈게요.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자, 운전가로 나갑니다. 자, 서울 시내로 나가가지고는 자, 한양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고 물어봤고 자, 변씨라고 답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자, 여기서 이 변씨는 어떤 사람이냐? 자, 신흥 상인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갑니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자 먼저 인사를 드렸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집이 가난해서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오 그랬어요. 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돈 만냥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만냥이란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허생의 어떤 비범성이 좀 보여지네요. 자, 변씨도 마찬가지네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줍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 남다른 바로 대범함을 보여주는 인물. 자,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랬으니까, 자, 이인답다. 이 이인이라는 것은 비범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평범한 인물이 아니네요. 그 사람이다. 자, 아까 허생하고 지금 허생의 아내가 지금 갈등을 했었죠? 자, 이때 허생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고, 자, 허생의 아내는 이런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남편에게 지금 바가지를 긋게 되는데, 자, 허생은 비실용적이고 관념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면, 자, 여기서 허생의 아내는 실용적이며 자, 실리적 사고, 자, 요 부분만 봤다면 이 중에서 누가 지금 허생보다는 허생의 아내가 더 지금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작가의 대변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소설의 그 후반부로 가면서 자, 허생은 결국 어떻게 나름대로 자신의 경륜을 시험하는 자, 능력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허생은 지금 어떤 인물?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으로 볼 수 있다면, 자, 변씨는 어떻게 새롭게 부상한 바로 신흥 상인 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넘길게요. 자, 변씨 집에 자제들과 와 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자,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다 빠졌고, 가죽 씨는 뒤축이 다 빠졌고, 자, 가슴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형색이 꾀지지합니다. 자, 코에서는 또 콧물까지 질질 흘리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바로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 자, 한차성 하나 정리합니다. 가슴 찌그러지고 도포는 다 지금 그을려 깨져져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페포, 하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허생이 나가고 나서 모든 사람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대인께서는 저 사람 아나요? 그랬지. 아니, 모른다네 그랬더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던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자, 허생에 대해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그랬더니 자, 자네들은 알 수 없는 일이네. 자,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네요. 무릇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그 다음에 뜻을 대단히 떠벌리는 자, 허장성세의 모습을 보일 텐데 자, 허세를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허장성세.
자, 그리고 또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도 하지. 자, 자와 자차. 이런 말을 쓰겠고요. 또 안색은 부끄러움의 비구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교묘한 말로. 그 다음 얼굴색을 바꿔갖고 아첨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자, 교원 영색. 그 다음 말은 어떻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증언 부언. 자,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저 손님은 그렇지 않았네. 비록 형색은, 자, 모습은 꾀지지하지만, 말은 간단하고, 그 다음에 눈빛은 오만하게, 자, 거만하게 뜨며, 자,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자, 그 사람은 지금 재물에 대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속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래서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 한다. 자, 이게 바로 변씨의 의도였던 거죠. 자, 뭔가 좀 비범한 사람처럼 보였고, 자, 변씨도 바로 어떻게, 바로 이 호생을 시험하기 위해서 돈을 많냐고 그냥 대충 내줍니다. 자, 밑에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자, 대범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호생은 만금을 빌린 다음에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자, 안성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안성지방은 어떤 곳? 경기도, 충청도, 그 다음에 여기 경계지방이면서 삼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기에 길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문화적인 유충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 따위를, 등속을 잔뜩 사네요, 지금. 얼마? 시세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과일이 지금 전국에 하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잔치를 열거나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지금 과일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이번 10배의 가격으로 다시 사가네요. 자, 결국 허생이 지금 한숨을 쉬며 탄식을 합니다. 뭐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야? 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구나. 이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그만큼 어떻대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지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반들은 자기는 굶어도 어떻게 해요? 손님이나 제사를 위해서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갖가지 이런 과일들은 지금 또 장만해서 상에 올려놓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자, 바로 이 호레어시 이 풍속을 지금 비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 호생과 같은 이런 어떤 상행위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재기 또는 이것을 매석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돈으로서 하나의 재물을 지금 어떻게 재화를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몇 배의 어떤 수익을 남긴다는 말이죠. 자, 다음 장입니다. 호생은 다시 이걸 가지고, 뭐를 사가지고, 육지에서 칼, 호미, 이 등을 사가지고는, 자, 요번에 또 제주도로 넘어가네요. 자, 제주도로 들어가서는, 자, 요번에는 말총을 다 사드립니다. 자, 이 말총은 뭐 할 때 쓰는 거?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가시나 탄건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 자, 우리 양반 4대부들은 다 뭐합니까? 머리에 지금 다 망건, 상투를 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때 쓰는 재료가 바로 이 말총인데, 자, 몇 해가 지나면 지금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10배로 지금 치솟았답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수익을 남겼겠네요. 자,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자, 바로 여기 늙은 뱃사공은 바로 정보 제공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자, 무인도가 혹시 있던가 물어봤어요. 자, 나중에 이곳은 어떤 공간이냐, 허생의 어떤 경륜, 자기의 능력을 시험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늙은 뱃사공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태풍에 표류를 해서 자, 서쪽으로 한 사흘 정도를 쭉 갔는데 그곳에 빈섬에 닿았대요. 자, 그곳의 위치는 지금 중국과 사문, 또 일본의 장기도 중간 정도 된다고 했고요. 자, 그곳에 갔더니 꽃나무가 절로 피고 그 다음에 그곳엔 자, 갖가지 동물들 이런 것이 떼지어 다니거나 물고기도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는 자, 뭔가 좀 되게 살기 좋은 곳이면서 자, 이상적인 공간이네요 지금. 자, 이 정보를 받은 자, 허생은 자, 그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자,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자, 근데 왜 이렇게 실망을 하네요. 자, 그 이유는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천리면 자, 이거는 한 400km니까 지금 그렇게 아주 작은 땅은 아닌데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경우에서 자, 지금 허생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시험은 지금 이상국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부가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해서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랬으니까 자, 어떤 자기가 이상국을 건설하기에는 뭔가 지금 규모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러자 사공이 묻습니다. 자, 텅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그랬더니 자, 덕이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을 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결국 여기서 이생이 지금 펼치고자 하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는 결국 뭐야? 덕을 중심으로 한 덕치주의 사회. 유교에서 강조하는 바로 이 덕치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자, 이걸 원합니다. 자,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 명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어요. 자, 원래 이 사람들은 도적대가 아니라 도적의 무리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양민, 선량한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도적이 돼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만큼 이 조선 후기 상당히 피폐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들을 풀어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체포하려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이게 지배층의 어떤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자,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자,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 괴수를 만납니다. 자, 우두머리를 달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 1000명이 지금 천금을 지금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 앞에 한 양씩밖에 안 된대요. 자, 아내가 있느냐 물어보고 자, 밭대기는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도적들이 코웃음을 치네요.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양민의 삶을 지금 제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뭐가 된 사람들이야? 도적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자, 소를 사가지고 밭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자, 그럼 도적놈 소리 안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부부의 어떤 즐거움도 있을 테고 또 관가에 잡혀갈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누가 그런 생활을 원치 않겠느냐? 다만 무엇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 당시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 기반조차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허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자네들이 명색이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라면서 어찌 돈 없다는 것을 걱정을 하노? 내가 자네들을 위해 지금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거기 돈을 가득 실은 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도적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허생의 말을 믿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돈 10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 어떻게 지금 여기 얼마나 된대 돈이 자, 10만 양이란 돈을 지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가득 실었다고 있고 자, 밑에 30만 양이나 되네. 이것도 10만 양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갔더니 정말 30만 양의 거기 돈을 실은 배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여기 있는 이 도적의 무리들이 호상에게 절을 합니다. 자, 여기 잠깐 봐야 될 게 하나 있네요.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인데, 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했고요. 자, 백성들은 지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 양민의 어떤 신분을 다 포기하고 도적이 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자, 바로 이번 사회 제도적인 배경이 되는데, 자, 신분 질서가 많이 지금 동요라는 거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자, 이 몰락한 양반들도 있었고, 그 평민이나 중인들 중에서도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분 질서가 많이 좀 혼란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상적 배경은 이때 실학사상의 사상과 그 다음 북학농의 대두라고 했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작가인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죠. 박지원, 박재가 같은 이런 실학사상이 대두가 돼. 그런 실학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자, 허생의 빈섬과 그 다음에 홍길동 전에 그 율도국을 비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자,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자, 먼저 허생전의 빈섬은 가족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농경사회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홍길동전에 보면, 자, 이곳에서는 산에도 도적이 하나 없고 땅에 떨어진 물건을 여기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는 추상적 낙원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빈섬은 허생이 어떤 지금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공간이면서 자, 새롭게 건설한 공간이 되고요. 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어떤 신분적 구분이 없는 공동체적 사회를 꿈꿉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 율도국은 자, 이건 도피처. 결국 홍길동이가 결국 나라에서 얘를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거기를 피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이제 새로운 공간, 이것을 도피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나라를 정벌에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원래 율도국은 있었어요. 거기 율도의 왕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고 거기 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곳에는 아직까지 신분제도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자, 봉건제의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적대들은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 그랬으니까 호칭이 바뀌었네요. 자, 아까는 미친놈이었는데 이게 지금 장군이라고 바뀐 거 봐서 자, 허생을 이제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적들에게 지금 있는 힘 닿는 대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도적들이 돈을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고작 100금도 못 지고 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굶주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느냐? 자,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지금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가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 가래서 아내와 그 다음에 소 한 마리씩을 장만해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을 하며 지금 쭉 흩어졌고요. 그동안 호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기한한 날짜에 다 도착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결국 빈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지금 없어졌고요. 자, 이걸 통해서 자, 두 가지 허생이 결국 이 모든 그 나라의 근심을 해결해 주네요. 자,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해주는 부분과 지배층의 무능력함 이걸 비판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지금. 한편 성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 농사를 짓게 삽니다. 자, 그래서 3년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고는 자, 모두 어디에 배에 싣고는 장기도로 가서 팝니다. 자, 해외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바로 작가의 성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이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자, 장기도란 곳은 일본에 속한 고을인데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이래요.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었고요.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진유를 하고 또 100만 냥을 또 얻게 됩니다. 자, 밑에 허생이 탄식을 합니다. 자,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이 끝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 오른쪽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빈섬에서 실현한 이상적인 어떤 모습. 자, 여기서 자, 농업을 지금 기본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을 중시해 외국과 교역, 무역을 했고요. 자, 식량을 비축해놓고 부를 축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빈민들을 구제했고, 자, 이건 그 아랫부분인데, 자,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자그마한 어떤 시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빈섬을 떠나면서 지금 허생이 여기는 2,000명을 모아놓고 명을 내립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자, 뭐가 가장 먼저란 얘기야? 풍부한 거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먼저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새로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땅도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여기를 떠나려 한다.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예절 바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쪽으로 잡도록 하고 자,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해라. 바로 장유 유서. 자, 이런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만큼은 지키게 해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그러면서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네요. 자, 그 이유는 자, 밑에 100만 냥, 100만 냥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에서도 놓아둘 것이 없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런 빈섬, 이런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 돈이 필요하겠느냐? 자, 그런 결과 어떻게? 자,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바다에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면서 자, 이 섬에 무엇을 없애겠대요? 화근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화의 그 근원이 되는 것, 재앙의 근원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자, 양반 사대부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재앙의 근거로 봤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이 지식인들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자, 그 왼쪽에 좀 보고 갈까요? 자, 왜 섬을 빠져나올 때 호생이 그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느냐 이건데 자, 이 시대적 상황을 지금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건데 자, 17세기 탁상 공론, 자, 공리 공론만 일삼고 자,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의식 자,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될 거겠네요. 자, 다시 전개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트로 육지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남았대요. 자, 이걸 누구한테? 자, 변씨에게 이걸 갚으려고 하네요. 자,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가지고는 자, 나를 기억하겠소 그랬더니 자, 변씨가 보더니 그대 얼굴 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변씨는 지금 모든 걸 뭐 외모 지금 어떤 이런 걸 보고 나서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지는 것은 당신 같은 장사치들 장사꾼이나 그런 거다. 자,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기야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누가 나는 양반이고 당신 장사꾼들과는 지금 상인들과는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몸보다는 지금 육체보다는 정신을 더 위에 둔 허생의 모습, 더 나가서 양반 사대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좋게 얘기하면 정체성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급의식이 지금 한계라고 보셔도 돼요. 나는 양반, 너희들은 상인. 자, 결과 어떻게 돼? 신분적인 차이가 있지 않냐? 자, 이런 어떤 우월의식 내지는 계급의식의 어떤 한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은 10만 냥을 변씨한테 주면서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게 부끄럽다. 자, 그러면서 자, 이걸 지금 10만 냥을 줬더니 자, 또 누구는 변씨는 이것을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허생이 버럭 화를 내네요.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 취급하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아까 매점매석 내지 사재기를 한 모습을 본다면 외려 허생이 한 행동은 외려 장사꾼보다 더한 행동을 했어요. 자, 근데 자기는 난 장사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양반 계층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한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자, 웃자락을 뿌리치고는 자, 집을 나갑니다. 변씨의 집을. 자, 변씨가 몰래 따라가 봤더니 어떤 허생이 남산 아래로 지금 들어가네요. 오두막집으로. 자, 그리고 늙은 할미에게 지금 물어보죠. 자, 이 늙은 할미도 마찬가지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정보 제공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서술자 대신에 사건을 요약적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허생원 댁인데 가난한 형편의 그 읽기를 좋아했고 어느 날 훌쩍 집을 나가더니만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대요. 자, 결국 허생이 지금 집을 나간 지 5년 동안 자,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했던 거죠. 자, 부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자,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대요. 자, 허생의 부인 입장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변씨는 그제서야 그의 성이 허씨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다시 이튿날 찾아가서 은자를 돌려주려고 하지만 끝내 사양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그대가 나를 자주 보고 먹는 입을 지금 따져가지고 양식이나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안분, 지족 이런 한자성어를 쓰면 되겠고요. 자,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잠깐 하나 좀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자, 허생의 어떤 재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자,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 공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량한 백성들이 도적으로 지금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문제점이 있었죠? 자, 이걸 해결해주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 긍정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재물을.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된대요? 정신을 괴롭히고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다 했으니까. 자, 금전을,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허생은 이 재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그래서 변씨가 그때부터 지금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때가 되면 직접 찾아와 가지고는 가져다 주네요. 자, 허생도 그것만큼 이제 받아들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게 되면 언짢아했대요. 그러면서 내게 재앙을 안겨 주려 하는 것이오. 그러면서 재물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네. 자, 술을 가지고 오면 이제 둘이 이제 기뻐하면 이제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고요.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정분이 두터워졌네요. 자, 어느 날 변씨가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 5년 만에 그 큰 돈, 100만금을 벌게 되었는지. 자, 그랬더니 자, 허생이 얘기합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수레가 나라를 다니지 못한대요. 그러면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물품이 그 안에서 생산되고 그 안에서 소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유통 구조가 어떻다고? 취약하단 말이죠. 자,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래요. 자, 아랫부분에 같이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천금,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만금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작은 돈인 천금을 가지고는 자, 이때 물건을 어떤 특정한 물건을 다 사들일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10개로 쪼개서 100금으로 나눕니다. 100금씩.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이걸 굴려요. 투자를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에서 미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머지 9개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이 장사꾼으로서 어떤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고 자, 만금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특정한 물건 하나를 완전히 사재기를 할 수 있겠죠. 매점 매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울에 있는 것은 고울 전부에 있는 이걸 재화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를 할 수가 있대요. 이 싹쓸이가 바로 뭐야? 매점 매석, 사재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물태에서 생산되는 만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자, 바다의 만 가지 어족 중에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게 되면 자,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큰 장사치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백성들을 해치는 일이 된대요. 그래서 후세 당국자들 자, 정치가들이 이 방법을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나라를 망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밑에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것을 알고 날 찾아갔느냐? 변씨가 다시 질문을 던지네요. 만금이라는 데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것은 아니다. 자,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잠깐. 자, 여기 만금이라는 것은 지금 옛날 집으로 따진다면 이때 초가집은 한 200채를 살 수 있고요. 기와집은 25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랍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25채 정도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이 정도로 돈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눈 깜빡도 안 하고 이것을 변씨는 누구한테 빌려준 거야? 허생한테 빌려줬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아랫부분 자, 만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줬을 거래요. 왜? 나 스스로 요량해 봐도 생각해 봐도
자, 내 재주가 백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긴 부족한데,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모두 하늘에 달린 것이래. 자, 이걸 운명론으로 돌리고 있네요.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의 명령, 하늘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밑에 만금을 얻고 나서는 사람의 복에 의지해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했대요.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사사롭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때는 형편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던지네요. 현 씨가. 자,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바로 뭐죠? 바로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네요. 이때 이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자,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그 인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 보일 때가입니다. 근데 왜 당신처럼 이렇게 재주가 있는 가진 사람이 이런 곳에 파묻혀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어. 자, 바로 누구? 이 조성기 같은 분도 그랬고,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인데, 자,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 사람 평생 동안 배잔방위로 걸친 채 늙어 죽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벼슬을 했다 안 했다? 자, 벼슬을 하지 않고, 자,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 죽었고, 자, 누구도요? 자, 유영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불량미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 바다 한기층에서 일생을 배했다고 했으니까, 이분도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한 인재겠네요. 자,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보면, 자, 이 정치가들을 본다면, 자,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황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자, 한나라의 임금의 목을 살 정도로 그 정도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선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우리 조선은. 자, 변씨는 시우하고는 크게 탄식을 하고 돌아갔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을 건데요. 자, 오른쪽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허생은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말로만 북벌론을 외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재도 등용하지 않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무능하고 그 다음에 모순된 인물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탁상 공론에만 빠져 있는 바로 이 정치가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 자,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 이어가지고 위기는 다음 시간에 나갑니다.